자, 반갑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또 11월 중반에 이제 좀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네요. 한국 AIS 투자센터 홍진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어요. 그죠? 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방송을 좀 못 해드렸고, 하루 건너뛰고, 오늘 진행을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자, 참 진짜 시장이 대단하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3주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버텨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기다려야 될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누군가는 또 이제 버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얘기를 또 이제,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해도 못 버티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코스닥은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코스피는 3주 전에 결국 저점을 한번 이탈되는 흐름을 보여주더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이제는 2500 중반에 지금 와 있는 게 코스피 지수죠.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좀 빨라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지수가 간다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실 수익은커녕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가거나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그 준비를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 그죠?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전략 종목의 매집이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 안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담아 놓으면 결국엔 그게 한 번에 다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한 번에 다 나가진 않을 테지만 순차적으로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자연스럽게 될 거니 우리는 이런 전략들을 써야 된다. 왜? 그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진짜 다 알아서 읽어내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결국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지수를 막 땡기잖아요. 그죠? 은행주라든지. 개인들이 안 갖고 있는 것들로만 막 시장을 땡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뭐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개인들을 왕따시키고 땡기는 시장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 고점에서 누가 사? 또 고점에서 개인들이 고점 매수하는 거예요. 봐봐, 지수도 결국은 바닥에서 개인 털고 가더니, 그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안 가요.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코로나 수혜지라든가 신재생. 근데 신재생은 또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제 급등을 했고 많이 물론 담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개인들이 지쳐 쓰러지기만 할 때쯤 또 다시 움직이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장세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올라왔느냐? 분명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런 분들, 특히 저는 소외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종목 전략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잘 맞추시면 여러분들도 절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도 집중을 잘 해서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단 보면 오늘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한 금액을 보니까요. 현물 매수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4조 7천억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3조 5천억이요. 가치 매수예요. 현물과 선물을 같이 매수한다. 제가 일전 방송에서는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현물을 팔아도 아니면 안 사줘도 선물을 매수했다라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상승한다고 보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 앞으로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당장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죠. 뭐
지금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고 다음날 올라가면 와 이거 보세요. 근데 정작 그게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부분 말고도 진짜 꾸준하게 수익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진짜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혹해서 지금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 그냥 종가 매수하자마자 다음날 급등 뭐 상한가 나옵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상 그래 한두 번 맞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지속됐으면 그 사람 벌써 강남에 빌딩 하나 있을까? 개인 자격으로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인 말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 막 급등주 매매하다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막 밀렸는데 오늘 타이밍 놓치니까 다음날 더 빠지고 근데 또 더 빠지고 지나고 보니까 또 악재 뜨고 그죠? 이런 매매 이제 그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시장 빨 받아갖고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 관점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은 왜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왜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종목들을 그걸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나 그죠? 뭐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생전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준비를 안 해오면 생뚱맞은 종목만 포트 안에 있느니 가겠냐고. 외국인들은 5조 원어치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5조지 지금 2주 만에 5조 원 샀어요. 2주 만에.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씩 샀는지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장난 아닌 거죠. 그럼 얘네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5조 원 들여서 시장 땡겨놨어. 이게 목표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닐 거예요. 5조 원 들여서 땡겨놨더니 남 좋은 일만 시키자고 지금 5조 원을 썼겠냐고.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무언가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라기보다도 내년에 진짜 큰 게임. 왜 우리나라는 2600이 넘어가야 되니까. 전고점 신고가가 2600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넘어가고 뭐 3000에 가도 2800에 가도 요즘에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 내년에 뭐 2800 갈 겁니다. 3000 갈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항상 이런 애들이 또 시끄럽게 떠드는데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1400이 깨질랑 말랑했을 때는 주식 사지 마세요 이랬던 애들이 이제는 주식 시장 올라가니까 2800 간대. 3월 달에 시장 폭락할 때 저는 1500 이하에서 절대 주식 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리딩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리딩 받았을 때 문자 내용 보시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다 고스란히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절대 지금은 투매 나오니까 힘드시겠지만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1400까지 갈 거를 예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자리가 힘들지만 버텨야 될 자리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팔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파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그것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10월 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0월 넷째 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금 개인 투매 분명히 나왔다고 이거 말씀드렸죠. 뭐 파생 쪽에서 개인 투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도 좀 깨졌지만 괜찮아요. 한번 버텨볼게요. 이때가 언제?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말 앞두고 불안 심리 아주 극대화 시키려고 이때 엄청나게 시장을 뺐던 요 자리죠. 요 자리.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반등이 그때부터 계속 올라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대형주 없는 분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코로나 더 확대될 줄 알고 내지는 뭐 시젠을 산다거나 뭐 랩지노믹스를 막 비중 있게 산다거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 확산 수혜주들 있죠. 뭐 진단키트라든가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만약에 포트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 시장이랑 완전히 걔는 거꾸로 갑니다. 지금으로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해주고
근데 그 매수의 피크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쳤어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 기회를 앞으로 잡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자, 그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이슈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디테일하게 다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일단 현재 많이 샀으니 더 간다라는 측면보다도 많이 샀으니 조금 팔 수도 있는 위치다. 뭐 지수는. 근데 이제 여기서 바톤 터치가 되느냐,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이제 조금 밀릴 때, 조정 아니면 좀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못 간 애들이 빈자리를 메꿔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핵심인 건데, 일단 다음 주는 여러분들 지금 20일날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는 끝났고요.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는 이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BTS가 20일 컴백이고, 24일날 그래미상 후보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미상. 그래미상. 그럼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음반 쪽, 그러니까 가수 쪽에서는, 이게 영화에서는 이제 아카데미가 있으면은 뭐 가수 쪽에서는 이제 그래미 수상을 하는 게 굉장히 영광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수다라는 게 증명이 된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래미상 후보 발표가 24일이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BTS가 후보에 오르면 그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뭐 빅히트나 이런 것들도 반등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후보에도 없으면 뭐예요? 아, 끝났구나, 인기 시들해졌구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중요해요. 일정을 아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6일 한국 금통이 있고 27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미국은 그러면 연말 소비 시즌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소비 시즌의 수혜주 중에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있어요. 소비 시즌에 관련 주주들이 아직은 못 간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사야겠죠. 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올라갔다 미리 조정받고 최근에는 많이 못 갔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 끝나고 대선 관련주를 보는 건 바보죠. 대선 끝나기 전이다라면 대선 관련주가 아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대선 관련주는 박빙일 경우, 어떤 양 후보가 박빙의 어떤 지지율을 보일 경우는 관련주들의 급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너무 시시해, 한쪽이 너무 압도적이다라고 하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대선 끝나고 대선 관련주 보는 건 바보, 일정 끝났는데 그 일정 관련주 보는 건 바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죠?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이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자, 시장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손에 꼽을 만큼 탄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바이든이 당선되느냐, 그 당시 11월 3일 지나고,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4일인데 그 4일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변동이 컸어요. 트럼프가 될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바이든이 역전했어. 근데 이제 역전하고 나서 지금 뭐 바이든이 되냐 안 되냐 또 말이 많고 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한번 해소가 됐죠. 대선 불확실성 하나 해소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백신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서니까 제약사에서 너도 나도 지금 앞서서 발표한 게 뭐예요? 야, 우리 거 효과가 있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신약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결과가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은 뭐 사실 안 걸릴 가능성이 높죠. 뭐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우리 뭐 가족 중에, 그죠?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또 뭔가 지병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인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백신이 이제 효과, 그럼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죽었던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든든한 방패로 내가 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꼴보기 싫었는데 트럼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 내지는 그냥 조금 더 예상이 쉬운 사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원했던 거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월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시장을 땡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선 불확실성 해소됐고, 그다음에 백신 효과, 이제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땡긴 가장 큰 이유죠. 덧붙이자면은 뭐 사실 3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그래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일본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코스피예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합니다. 뭐예요? 이게 일본 니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나스닥.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갔죠? 예. 왜? 바이든이 되면 나스닥 관련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1개월 동안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1.8이에요. 그러니까 7.6% 오를 때, 뭐가 코스피가 7.6% 오를 때 코스닥은 1.7% 7% 올랐어요. 1.7. 1.7%. 그럼 갭이 얼마? 6%잖아. 지금. 그죠? 그럼 코스닥이 여러분들 지금 6% 정도 오르면 얼마만큼 상승률이 보일까? 종목별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고, 결국엔 그 돈 쏠림 현상 때문에 코스피는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닥은 큰 상승을 못 보였죠. 이유는 여러분들 뭘까? 같은 우리나라 증시인데 그냥 왜 못 갈까요? 라고 누군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금의 흐름이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비싼 걸 파는 거예요. 비싼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단순히 뭐 가격이 높다고 비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PBR이라는 게 있고 뭐 퍼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퍼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지는 저 PBR 관련주. 그죠? 자산이 많거나 실적 대비 주가가 싼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치주라고 이제 표현하죠. 가치주. 안정적일 수 있으나 성장성은 제한되는 애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지금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고퍼주.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PR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애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신약 개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대감 때문만에 올라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 신풍제약도 지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중에서 돈 못 버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그런 애들이 뭐예요? 고퍼주예요. 근데 고퍼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고퍼주면 다행인데, 고퍼 PER을 산출 못하는 애, 뭐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는 뭐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자산이 많으냐?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보니까 시가총액을 넘어서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냥 기대감만 있는 애들 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뭔데? 시장에서 걔네들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비싸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비싸다고 보고 걔네들이 이제 파는 동안에, 그러면 싸다고 사는 애들은 방금 요 설명드렸던 가치주들이죠. 저퍼, 저 PER, 다 쓸게요. 시장에서 이제 사는 애들이 저 PER, 돈 잘 버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저 PBR,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있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애들이 있어요. 저 PBR도 아니고 저 PR도 아니고 한데 주가가 많이 못 간 애들,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애들,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던 애들, 그죠? 그게 뭔데? 순환매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지, 사실상.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애는 매물 압박이 심한 거고, 많이 못 간 애들 중에서 좋아질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뭐 비싼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오 쪽에 많다 보니까 바이오 쪽 매물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는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좋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름을 안 쓰거나 하진 않잖아요. 자동차 대부분 다 여러분들 뭐예요? 휘발유 넣거나 그죠? 경유 넣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름 쓰는 거지. 기름을 아직까지 써.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걔네들 기름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 관련주라든지 옷과 의류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런 데 많이 움직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왜? 기대감이 붙으니까. 많이 못 간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많이 간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냥 시장 가는데 내 거는 왜 안 가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도 그래서 구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있네, 뭐 하이닉스 있네, 이 외에 또 못 간 게 뭐가 있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갖고 오늘 뭐 전략 종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드렸던 전략 종목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테마주 뿐만 아니라 테마주 비중은 사실 적어. 10개 중에 한두 개, 15개 중에 뭐 두세 개, 그죠? 왜? 없으면 섭섭하지? 그죠? 남들 막 테마로 급등을 하는데 나는 그거 매매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매하긴 하지만 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두 가지 다 여러분들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요즘 시장 변화가 너무 좀 빠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이 비싼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봐봐요. 왜 긍정적이냐? 물론 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진단키트고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마진율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었는데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빠지죠. 여러분들 시장이랑 거꾸로 가요. 왜 그래요? 시제는 코로나 진단키트 만드는, 물론 코로나 진단키트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진단키트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은 계속 고점을 찍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선행한다면서요. 근데 내년에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실적은 어때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미리 조금 반영을 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수혜주가 주가가 밀린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경기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경기가 정상화돼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들이 현재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들 보복 심리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코로나 끝나면 해외여행 한번 가리라. 이런 거 지금 벼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아니면 내가 이제 신나게 어디 가서 한번 놀아야지. 사람 많은 데 가서 놀아야지. 콘서트장 가서 놀아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시면 경기 민감주인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수혜주는 오히려 지금은 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갖고 소비, 보복 심리가 높아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뭐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더 올라가겠지. 그죠? 너무 올라가면 또 자금 회수가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자리는 여러분들 내년인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맛보기를 좀 보여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 껴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근데 껴있는 게 이제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작년 8월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막 영공을 막 러시아 전투기가 침범을 하고 중국애가 침범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일본 그 아베가 갑자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하고 이럴 때는 아씨 우리나라 자 동네 북이구나, 짜증나는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왜?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사실상 탑10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핵만업지 군사력으로 보면은 전 세계 탑10 안에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럼 중요한 건 뭔데? 내 편으로 데리고 오면 지들도 좋은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버리기 아까워. 야,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과거에 어떤 그 바보 취급받던 이제 그런 상황들은 서서히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더 탄력적이고 물론 김정은과 우리나라 관계가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순조로울 거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잘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뭔가 이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딱 보셨으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방송에 이제 그 이야기 드렸어요. 요거 박스권이면 보통 이제 박스가 길면은 상승이 오래 가는데 이때는 좀 짧았다고. 그럼 오히려 이제 요거 무시하고 뭐 이거 이제 박스 돌파했다고 치고 전고점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보통 이제 2, 3년 추세 나오고 나서 급등하면은 한 2, 3년 또 오르고 급락하고 또 많이 올라가고 그죠? 근데 얘는 올해 지금 긴 만큼 상승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파동을 다시 만드는 건데 결국엔 박스권 안 깨지고 나서 다시 땡기잖아. 그럼 이거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품이 끼느냐 안 끼느냐 이제 핵심적이죠. 이게 이게 핵심인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2800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10%만 더 가면 2800이에요 사실 지수. 그러니까 지금 오른 것만큼 여러분 한 번 더 올라가면 2800인데 그게 뭐 크게 많이 가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800을 지금 가는 건 여러분들 결코 좋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 올라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이상한 종목들 들고 계시면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께 좋다?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 횡보장에선 개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봅니다. 단 매수를 잘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를 잘했을 때. 그래야 지금 은행도 먹고 증권도 먹고 IT도 먹고 자동차도 먹고 소비도 먹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번 삼성전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죠. 아 내가 매매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됐는데 이걸 자꾸 종목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흐름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요. 종목 경제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 신고가니까 아씨 삼성전자 몰빵할 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 별 의미 없다고. 내가 로또 번호 이번에 이거 샀으면 1등인데 라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사실. 맞잖아. 그럼 중요한 건 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대박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내가 포트 구성을 해야겠지. 원픽을 뽑아갖고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간다?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못 버티냐면 개인들의 한계는 시세에 여러분들 당한다니까. 시세에 당해요. 개인들이 어쩔 수가 없어. 지나고 나면 보이는 거야 항상. 미래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1시간 뒤에 미래만 볼 수 있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자 보시면 봐봐. 삼성전자 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6만원에 샀어요. 6만원에 신용 몰빵을 했다 칩시다. 어디까지 내려와? 56,000원까지 내려옵니다. 한 7% 빠졌네. 마이너스 15%네. 근데 신용 쓴 사람이 삼성전자 몰빵 과연 할까요? 거의 확률적으로 적어요. 왜? 신용 쓴다는 얘기는 빨리 돈 벌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뭐 탄력적인 종목을 하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 몰빵 안 하거든. 맞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 몰빵하다 조금 마이너스 15% 20% 정도 되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빠져 전저점 깼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멘탈이 못 버텨요. 이렇게 되면 멘탈이 못 버틴다고. 전저점도 깼네. 나는 고점에 샀는데 전저점도 깼네. 전저점 뭐야 얼마? 54,000원. 그냥 차트만 공부를 했으니 전저점 깼으니까 어디 54,0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물량 줄이죠.
근데 웬걸 그 뒤가 저점이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나고 봤을 때 이런 거다라는 거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뭐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매매하느냐? 전략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 전략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씩 뭐 분할 매집을 해 나가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알아서 차익될 수 있는 것들은 차익되게 냅두자.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너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어차피 지금 한 기본적으로 5에서 8% 정도 대형주는 한번 파동 나오면 물론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확률 게임상 5에서 한 8% 정도 아니면 뭐 10%까지 이제 먹었다. 뭐 10% 정도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 단기적으로. 그거 먹을래다 기회를 놓친다고 뭐. 이걸 팔고 다른 거 탄력적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보다는 내가 결국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여러분들께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매수는 내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내년 실적도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환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 물론 코로나 사태는 좀 더 봐야겠지만 극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똑똑한 분들 많잖아.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올라갔다 조정도 또 받을 때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럼 조정이 크게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매수를 못 합니다. 왜? 몰빵 해놨는데 내리면 손실만 나거든 지금. 그러니까 장 좋으니까 계속 갈 줄 알고 여기서 무리해서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럼 현금 비중은 지금은 뭐 할 때? 좀 늘려갈 때예요. 늘려갈 때라고. 코스닥 이제 안 가나요? 코스닥이 움직이긴 할 건데 아직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거를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앞으로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순환매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실상 여러분들 예금할 때도 적금 들 때도 마찬가지죠. 적금은 지금 사실 돈 모으려고 하는 거지 이자 때문에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근데 적금이 지금 예를 들면 10%짜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겠지. 그죠? 펀드 가입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1년 수익을 보니까 누구는 한 5%, 누구는 8%, 누구는 10%야. 그럼 어디가? 10%짜리 가요. 그죠? 작년에. 근데 펀드라는 건 과거 실적이 끝까지 유지된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결국 뭐야? 당연히 수익률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많이 올랐어? 그럼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와? 매물이 나와요. 왜? 일단 챙기자라는 심리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 56,000원에서 67,000원까지 올랐어. 20% 넘게 올랐어. 저점 대비 비교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이만큼 또 오를 가능성이 크겠어요? 아니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그러면 그 쉬는 동안에 돈은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죠. 얘가 쉬는 동안에 얘 많이 못 갔네? 많이 못 갔으니까 내가 땡겨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종목을 등록을 하고 진짜 확률 높은 종목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다 해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아. 자 봐봐요. 순환매라는 게 자 LG화학은 언제 많이 올랐어? 8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LG화학은 여러분들 8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는 언제 많이 올라? 11월 달에 많이 올랐지. 그죠? 삼성전자는 11월 달이지만 타이밍이 다르죠.
보세요. 삼성 SDI입니다. 11월 초에 많이 올랐네. 삼성전자입니다. 얘는 뭐예요? 중순에 많이 올랐네. 그죠? 같은 대형주지만 오른 타이밍이 달라. 그러니까 돈이 유입된 시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데? 손한매예요. LG화학? LG화학은 언제? 8월달에 많이 올랐네. 그 다음에 횡보하잖아. 그러면서 뭘 만들어? 박스권 만들죠. 이러다 박스권 뚫리면 더 레벨업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키움증권, 증권주 여러분들 키움증권 담아놓으신 분 계시죠? 자, 왜? 증권주는 지수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트 안에 있어야 이거를 수혜를 볼 수 있다. 봐봐. 키움증권도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지수 간다고 많이 안 갔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어제죠. 어제 급등 한번 딱 나왔죠. 그러면서 어디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발생했다. 대형주 안에서도 순환매예요. 얘는 먼저 가고 얘는 나중 가고. LG화학이 8월달에 먼저 가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SDI 가고. 여러분 차트 다 돌려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대형주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그죠? 기관들은 지금 계속 파네. 왜 팔까? 차익 실현한 부분들도 있지만 돈 달라는 애들이 많으니까 펀드 가입한 사람이야 돈 내놔 나 이거 팔 거야 환매할 거야 이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매물이 많이 나와. 매물이 많이 나오니 대형주를 여러분들 기관들이 땡길 수 있겠어? 아니지. 외국인들이 계속 그러면 지금 저는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막 8조 원 쏟아붓듯이 계속 살까?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대형주가 계속 이런 속도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도 그만큼 또 매물이 많이 나오면 못 가. 그럼 결국 뭔데? 외국인들이 또 쉬는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이 매물 소화하는데 많은 돈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왜? 한번 땡겨놓고 매물 소화 조금 찬찬히 하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땡기고 이렇게 가지. 그럼 결국 뭔데? 중소형주요. 중소형주밖에 여러분들 답 없어. 뭐 중소형주라고 다 잡주야? 아니잖아. 실적 좋은 애들 진짜 많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여러분들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막 뿌려놨던 거 있잖아요. 에로티베큐미라든가 PSK라든가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네오셈이라든가 뭐 되게 많죠. 관련주들. 그죠? SK 머티리얼즈, 뭐 워닝 머티리얼즈. 자,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 뭐 삼성전자 가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란 말이지. 왜? 그전에는 올라갈까 말까 약간 의아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도 이제 많이 못 간 것 중에서 올라갈 재료가 있거나 내지는 실적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만에 이제 눈에 띄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연말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또 현금 만든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형주를 또 다시 포트 안에 편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포트 안에 편입을 시켰으면 그때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원하는 어떤 흐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략 종목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 레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레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인 드리고 더 밀렸지. 근데 더 밀리고 나서 뭐해? 올라갈 때 많이 가잖아. 이렇게 오스민 임플란트, 오스민 임플란트 여러분들 어때요? 요때 잡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지난 방송 봐봐. 제가 오스민 임플란트 계속 한 몇 번, 한 두세 번 이야기 드렸을걸? 매수는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20% 올라가지.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땡길 때 요렇게 땡겨요. 두 번이면 돼 그냥. 왜? 10% 20% 그냥 한 방에 땡겨버려요. 그럼 개인들이 어떻게 타이밍 못 잡어 이런 건. 개인들이 항상 10% 올라가는 거를 중간에 따라 붙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가는 거 상한가 갈까봐 사는 거지. 이렇게 10% 왜? 우량주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10%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개인들이 추격 못해요. 왜 안 사? 더 갈까? 아, 나 모르겠다. 더 안 갈 것 같은데 더 가겠어? 그러다 또 하다 놓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장중에 추천드렸던 종목 스페코 아시죠? 스페코 지난주 목요일에 얼마? 11,200원에 몇 시에?
2시 53분에 11,200원 5% 삽시다. 샀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날 실적 발표하고 그 시간에 밀렸지. 11,000원까지 1,700원인가 1,000원까지 밀렸거든요. 웬걸?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로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갈로면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항상 놓치는 거거든 이게. 예. 그 스펙코드 여러분들 뭐 수익이잖아. 아직 들고 계셨어도 파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전략 등록해 놓으셨으면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뭐 7% 8% 수익이에요. 그것도. 그치? 예. 삼성전자로 7, 8% 먹기 쉬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매매만 한번 잘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포인트만 잘 짚어내면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포인트를 모를 뿐더러 항상 대박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박이 나게끔 포트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번 인생을 바꿀 종목으로 사자. 500만원 갖고 1000만원 된다고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 예.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내가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내가 주식을 해 나갈까 이제 그런 고민들 하시는 게 여러분들 뭐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 종목을 이제 등록을 할 텐데 자 보시면 역시나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사실 장 좋으면 돈 벌어야지. 그죠? 시장이 좋은데 수익이 나야지. 시장이 좋은데 수익이 안 나. 예를 들면 계좌가 여러분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올랐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거나 좀 밀릴 수 있어. 대신 차익되는 종목이 있으면 괜찮아요. 차익 실현되는 종목이 있으면 상관없어. 어차피 왜? 포트 안에 종목이 지금 당장에 안 가도 나중에 가주면 나중에 그 종목들이 뭐 많이 가거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 당장에 못 갔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차피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 따라갈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익을 못한 그러니까 내가 확보를 못한 수익들은 그때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포트를 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좌가 고이면은 뭐 썩는다. 고인물은 뭐 썩듯이 계좌가 고이면 썩는다. 그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20개, 뭐 50개, 뭐 20개, 뭐 40개 종목들이 있다. 관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는 누가 해준다? 알파가 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종목들은 등록만 해놓으시면 뭐 알아서 차익 실현이 되게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존에 해왔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습관을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장의 변동이 빨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잡은 분 계세요?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잘했다고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런 어떤 주도주를 내가 몰빵하면서 아니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미 그냥 본인 혼자 잘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 혼자 잘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된 분들이 이런 어떤 도움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일하는데 조금 힘든데요. 뭐가? 공부하기가. 일하는데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뭔지도 우량주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파를 쓰셔야죠. 왜? 제가 리딩 해드리고 여러분들 시황도 적어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장중에 저는 꾸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일 때문에. 외근이 많고 미팅이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 미팅하고 회의해야 되는데 막 주식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쌍욕 먹지.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 알아서 매도가 되게끔 해놔야죠.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잘 될 때는 괜찮거든요. 올라갔다 빠졌을 때 올라갔을 때 내가 못 팔면 어떻게 해? 열받잖아요. 이런 상황들. 야 보니까 10%까지 올랐네 5%까지 올랐네 근데 올라갔다 훅 밀려버렸어. 아씨 팔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또 알파고 정작 본인이 계속 보고 있는데 못 팔아. 왜? 더 갈 것 같아서. 그러다가 지금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해서 결국에는 오르는 종목은 들고 있었지만 수익이 안 남는 분들 결국엔 뭔데? 그거는 성격 문제. 너무 욕심을 내니까 그런 분들도 뭐 알파에 맡기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요
알파니 그걸 이제 어떻게 써야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그것만 배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것만 배워 가시면 된다.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주도주가 결국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반도체, 그죠? IT에서도 2차 전지, 뭐 5G 반도체가 있는데 5G 결국 반도체가 뭐 왔다예요, 대장. 결국에는 끝판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언제? 내년이에요. 내년. 언제? 내년이 중요한데 왜?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 비싼 게 아니에요. 누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퍼가 10배가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진짜 수두룩합니다. 신고가가 난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서 반도체는 무조건 포트 안에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금융 섹터, 증권주 당연히 증권주 이제 2,600 넘어가면 그때 또 한 번 신고가 나올 거예요. 증권주는 왜? 당연히 신고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됐으면 증권주로 자금이 쏠리겠지. 그거를 보고 들어오는 개미들이 있겠죠. 왜? 야, 주식시장 진짜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뭐 증권주는 수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 올라가면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지. 제가 뭐 뽕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하다. 증권주는 왜? 배당도 많이 준대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금융이 원래 배당이 커요.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자, 키움증권 키움증권 12만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12만원에 지금 오늘 종가가 여러분들 지금 12만원보다 한참 밑인데 갭될 가능성 물론 오늘 뉴욕 증시를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12만원 그러면 내일 시가에 일단 1차 매수되고 또 빠지면 더 사지고 또 빠지면 더 사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증권주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비중을 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권주 키움증권 사라 그랬다고 이것만 그냥 다 사지 마시고 가능성 높은 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로 분산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6종목을 드렸어. 근데 5%씩 사. 만약에 완매수가 만약에 됐어. 그럼 얼마? 30%잖아 이게. 근데 완매수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커 보이지 않아요. 1차 사고 2차 2차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시점에서. 왜? 30%면은 지금 기본 세팅 대비 얼마 한 27%에서 30% 빠져야 완매수인데 현재 위치에서 30%까지는 안 밀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2차 매수. 물론 이것도 이제 설정값은 따라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그럼 2차까지 들어가면 어디? 우리는 한 3%에서 3.5% 그럼 6종목이면 얼마? 한 18%? 20%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머릿속에 있으시면 좀 더 좋겠죠. 일단 키움증권은 12만원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75,000원 빠지면 살게요. 그러니까 포트 안에 내가 추세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매집할 수 있는 것과 단타를 칠 걸 구분해 놓으면 매매가 지겹지 않아요. 자, 유진투자증권 4,050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결국 한번 켰죠.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전략 종목 등록해 놓으셨으면 이때 팔렸으면 뭔데. 그러니까 알파의 장점이 이거잖아. 지금 보시면. 그죠? 클래시스 전략 등록하신 분 계시죠? 차익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매도 안 했으면 뭐 다음날 급락이에요. 이거 얻어맞는 거거든. 욕심이 화를 부른 케이스예요. 이게. 욕심이 화를 부른 케이스라고. 이렇게 오를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본인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라고요. 본인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본인 생각이 뛰어났으면 이미 돈 벌고 계셨어야 돼.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도움을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무시가 아니라 그게 팩트잖아. 그죠? 그러면 잘못된 거를 우리가 올바로 바꿨을 때 뭐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잘못된 거 계속 고집하면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의 장점은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스도 올라갔다 다음날 급락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물론 조금씩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너무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이야기는 드렸지. 목표 수익을 조금 더 높이 상향시킬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7%. 왜냐면 지금 기본 세팅이 5%인데 이거를 한 7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7, 8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여러분들 올리셔도 될 것 같다. 왜? 5% 갈 거면 그 종목이 7, 8%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바이스 ENG 25,500원 등록하겠습니다. 자, 한세실은 18,000원.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27일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한세실업이 OEM 업체죠. OEM 업체다 보니까 옷 만드는데요. 옷. 우리가 뭐 갭이라든지 아메리칸 이글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OEM 하는 데가 한세실업인데 이번에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져. 그럼 한세실업이 수혜주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제 한세실업이다. 그래서 18,000원에 전략 등록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아시면 더 좋잖아요. 그죠? 왜? 내용을 알면 좋은 게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면 비중이 좀 더 실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한미반도체 12,800원 등록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좋아한 이유가 있죠. 실적이 너무 좋아. 사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오니까. 자, 오세미 플란트 여러분들 매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세미 플란트. 왜 사람들이 뭐 고령화 수혜주의기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해요. 저는 아직 안 했지만 저 아는 형이 얼마 전에 임플란트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스템 거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스템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은 47,000원에 일단 전략 등록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빨이 중요하잖아. 자, 그 다음 삼강 MNT 17,80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 종목이 여러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못 잡는 경우가 우리가 실전에서는 많이 있죠. 물론 전략 종목 드릴 때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분할 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 좋을 때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왜?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전략 종목을 이때 샀어, 빠졌어, 샀어, 결국에는 이 고점 넘어가 주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이거 무조건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종목도 고점에 샀어, 물렸어, 내려왔어, 더 샀어. 근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고르실 수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서 수익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삼강 MNT 17,800원은 신재생 관련주예요. 바이든 수혜주, 풍력, 해상 풍력 플러스 뭐 조선. 요즘에 조선주 잘 가죠? 자, 태웅 로직스 5,200원 잡겠습니다. 태웅 로직스 5,200원. 예전에 오리엔탈전공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는데 오리엔탈전공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 드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거를 되게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몰빵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당연히 지루하지만, 그래서 분할 매수가 또 중요한 거고 단기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태웅 지금 오리엔탈전공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뭔데? 매수하고 좀 밀렸죠. 결국엔 신고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서 분석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주 요즘에 팡팡 튀고, 또 A스토리 한번 좀 볼까요? A스토리는 13,300원에 좀 잡을게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킹덤 제작사가 A스토리인데, 이번에 전지현, 주지훈 주연으로 이제 지리산 요거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고, 실적은 지금 사실 좋지 않아요. 성장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2개, 3개. 3개만 더 할게요. 자, 러셀 3,100원에 좀 잡겠습니다. 러셀은 이제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장비주이기도 한데 최근에 로봇 관련해갖고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3,100원 러셀에 일단은 매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L 좀 잡을게요. SL 헤드램프 업체죠. SL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실적 좋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요. 오늘 가장 많이 산 게 외국인들이도 현대차예요. 현대차도 지금 박스권이죠.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이게 박스권이 돌파되면 당연히 신고가겠죠. 또다시 SL 같은 경우 부품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일단 16,500원으로 SL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 하나 그냥 넣어 놓을게요. 제가 요거 아까 보여드리려고 그거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닥터 쿠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리가 수요가 증가되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구리값이 올라가면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왜? 구리가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 여러분들 반도체 뭐 전선 이런 데 다 구리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철강 제품 많이 쓰는데, 금속 많이 쓰는데 전도율이 좋은 게 금, 은, 그죠? 뭐 백금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뭐 가성비가 최고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이 구리예요. 기본이 뭐 동, 판, 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구리 값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14년 고점을 지금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고점 수준까지도 왔어. 그럼 2012년 라인까지 올라왔어. 이게 4달러거든요. 지금 얼마? 3.2달러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리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뭐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풍산의 수익이 이번에 실적도 좋게 나온 거고, 그러면 경기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면 이 구리값이 어떻게 좀 더 반등을 보이겠죠. 그러면 구리값이 반등을 보이면 당연히 풍산 같은 종목도 수혜를 받겠지. 실적 대비 주가가 싸요. 그래서 26,600원 풍산. 등록하시고, 아까 모트렉스가 종가의 흐름이 좀 좋았는데 그거 한번 가볼까? 추성엔진 빠졌고, 자, 모트렉스 6,900원에 일단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전략 등록할게요. 종목 한 12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많은 것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고, 추세가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잡주 아닙니다. 일단 지금 연말에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거래 정지예요. 왜? 감사 보고서 내년 초에 이제 나오죠. 감사 보고서에 잘못하다가 반대 의견 나오거나,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한정 의견 나오거나 이러면 거래 정지돼요. 물론 5% 샀는데 진짜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가 돼도 여러분들 전체 계좌가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야 크게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상황들을 안 만들어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좋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좋은 기업들 연말에는 웬만하면 그런 것들 위주로 거래하세요. 왜? 급등주 잘못하고 잡주 언더에다가 여러분들 한 방에 거래 정지 당해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험을 좀 줄여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정도까지 종목 말씀드리고요.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 줄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